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성이 아닌 이성으로 헌법에 적혀있는 텍스트 그대로를 보아야 합니다. 야당에서 29번의 탄핵을 남발하고 있는 작금의 대한민국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로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가 필요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민의 투표로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이 비상개헌 선포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국무회의 정족수를 세울 때까지 기다리느라 애초에 밤 10시 예정이었던 비상개헌을 10시 30분 이후에 발동하셨습니다.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선포한 비상개헌 또한 국회 해제 의결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해제하였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위헌이고 어디가 직권남용이며 어디가 내란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제발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없는 감성팔이 정치에 그만 이용당하십시오. 이제 나는 그런 거 몰라 이딴 소리도 그만하십시오. 맞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신 차리고 깨어나십시오. 특히 4050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으면 저희 아이들 이 나라에서 자유 누리며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며 그토록 혐오하시던 MZ세대마저 함께 싸우고자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부모 세대인 4050이 침묵을 할 수 있습니까? 내 가족에게, 내 자식에게, 미래 세대에게 자유를 유산으로 물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불러드리는 것들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악법의 결과물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히는 일들의 극히 일부입니다. 저는 자식이 없음에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자식이 있는 부모라면 절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는 것을 넘어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본인 자신에게 분노하며 자식에게 미안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기숙사 우선 지원, 대학 입시 수시 특별전형 지원, 결혼미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배정시 우선순위, 공무원 선발시 다문화 특별전형 지원, 휴대폰 통신비 지원, 출산시 모든 비용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송, 육아보조금 지원, 운전면허 취득시 모든 비용 지원, 국내 자격증 취득시 대관 비용 지원, 자국 정부와 예방접종 비용 지원, 출산 산모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고액 등록금 장학금 지원, 대학 등록금 지원, 대출시 이자 감면 혜택, 외환송금 시 수수료 감면 혜택, 주민등록 무리금리 대상자, 중국인에게 1가구 다주택 제한을 두지 않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모두 감면 등입니다. 미쳤다! 심지어 미친놈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한국 국적을 얻도록 해주는 이민법마저 통과시킨 당입니다. 이재명 당 해체해야 돼. 제가 불러드린 것들이 과연 끝일까요? 그렇다고 하면 좀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각 시도에서 펼쳐지는 정책까지 합치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뒤로 샘설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교육 현장에 있어서 세금을 얼마나 막 쓰는지 너무 잘 압니다. 각성해라 국회의원! 우리나라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소외계층에게 돌아갔어야 될 우리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세금이 누군지도 모를
넘기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금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저희가 늦게까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직도 재판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대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게 헌법재판소입니까? 재판소입니까? 재판이죠? 우정배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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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화나서 말이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헌재에 들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감성이 분노가 저 좌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들려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런데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저 청계천까지 행진한다 라고 지금 뒤에서 소문대면서 청계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청계천에서 헌재로 행진을 해야죠, 여러분들. 왜 헌재에서 청계천으로 행진을 합니까? 네? 저기 모여가지고 계속 그렇게 떠드시는 분들 있고, 심지어 집행부를 뒤에서 욕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세요. 왜 남의 집회에 와서 방해를 하고 사람들을 빼가려고 합니까? 이런 게 분열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분열 세력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시겠지만 한남동에서 우리 정말 열심히 젊은이들과 싸웠습니다. 지지율을 52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지율이 정체 또는 하락 아닙니까? 헌재 앞을 꽉 메워서 헌재 재판관들을 압력을 가할 시간이 없는데, 오늘이 마지막일지 다음 주가 될지 모르는데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사람들을 빼갑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암성을 외치고,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서 우리가 살아있다, 가만 안 놔두겠다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탄핵심판 여론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대통령 변호인단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늘 중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마지막 탄핵 심판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바로 자기 변호를 맡은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변호인이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탄핵 심판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 변호인단이니 뭐니 만들어서 이 자리에서 이탈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사람 빼가면 됩니까? 국민 변호인단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변호인단입니까? 왜 우리를 분열시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이 자리에 저는 모든 국민이 다 모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헌재 앞으로 모여라! 모여라! 모이는 게 맞는 겁니다. 제가 분열하자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광화문에서 이 자리로 오면 저는 그냥 내려갈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마이크 주고 진행할 수 있게 하고 다 주고 내려가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를 모이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앞장서는 게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서 다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대통령 탄핵 심판의 위기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 좌파 새끼들이 완전히 또 기가 살아서 언론들을 이용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조, 중, 동 이 새끼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도 정치권 관계자를 만났는데 정치권 관계자가 어떤 기자와 한참 통화를 하더라고요. 끝났습니다. 대통령과 관련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죠? 대통령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 아니, 저는 대통령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조중동 이 개새끼들의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어찌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거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아닙니까? 잘못된 것도 잘됐다고 얘기하고 좀 부족한 것도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개씹새끼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개새끼는 중대 범죄자인데 한겨레가 이재명 갑니까? 오마이뉴스가 이재명을 갑니까? 그 새끼들은 오히려 이재명을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통령을 깎아내립니까? 안 되겠죠? 우린 그래서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은 오래 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살릴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1230 젊은이들입니다. 저는 이번 탄핵 과정에서 정말 훌륭하고 젊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길 바랬고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니까 다시 슬며시 이상한 주장을 하고 노땅들이 다시 앞에 나섰습니다.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5.18을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까? 5.18 명단 까야죠. 5.18로 특혜받은 자들이 공무원이 되고 그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 세력과 함께하면서 대한민국을 망조로 만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5.18 명단 까야 됩니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 다 공과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공과가 있고 이승만 대통령 공과가 있고 다 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가 많은 놈이 누군지 아십니까?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이 개새끼들은 과가 훨씬 많은 자들입니다. 그놈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려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대중 정신을 찾는다고요? 노무현 정신을 찾는다고요? 야, 이 개새끼들아, 정신 차려라.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반국가 세력은 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다, 이 새끼들아. 메시지가 정확해져야 됩니다. 메시지가 희미해지면 우리의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광화문에 왜 모였습니까? 저놈의 5.18 명단 까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개자식들 파묘하고 깜빵 보내라! 그래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싸우다가 또 그놈들한테 당한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그런데 우리 메시지가 자꾸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한동훈 같은 개새끼가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한동훈이 누군지 아시죠? 벌써 다 까먹었어요. 민주당 때문에 탄핵이 일어났어요. 국민의힘의 개새끼 한동훈 대머리 이 새끼 때문에 탄핵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하고 똑같은 주장을 하는 새끼들이 막 나타나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조기 대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 우리가 밝히지 못하면 대선에서 이길 수 있어요? 선거 이길 수 있어요? 오세훈이 개자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 무너집니다. 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야 정말 대단하죠? 대단하죠? 이거 함부로 계엄령 내릴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그 누구도 없는데 대한민국 살려보겠다고 계엄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이름은 쑥 들어갔어요. 아시죠? 여러분들 대통령 이름이 쑥 들어갔어요. 요즘 보니까 모시기 빠느라 그냥 대통령 이름은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팬클럽입니까? 아니 우리가 팬클럽이냐고요? 아니죠. 대통령 살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 살리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팬클럽이 돼버렸어요 일부가. 네? 그것도 노무현 팬클럽이 돼버렸어. 김대중 팬클럽이 돼버렸어. 5.18 팬클럽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야 여러분들. 윤석열을 살리자! 그런 놈들이 지금 조기 대선 세력하고 결탁해갖고 개꼴값을 다 떨고 있습니다. 아주 개새끼들이죠? 여러분들 진실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오늘 이 자리에 다 모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뭐 광화문으로 가자, 청계천으로 가자, 미친 거 아닙니까? 아 정말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자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와라 이거예요. 그 누구라도 오고 여기서 그냥 다 가져가. 마이크 가져가고 진행 다 가져가고 이런 사람들 세워. 우리는 앉아있을 테니까. 그런데 안 와요. 안 와. 물론 와갖고 또 5.18 찬양하겠지. 지겹다 지겨워.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싸워갖고 5.18 찬양하려고 싸웠습니까? 김대중 똥구멍 빨라고 싸웠습니까? 예, 노무현 똥구멍 빨라고 싸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다가는 문재인도 빨 거야 이제. 봐봐. 문재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참모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박수 치겠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기가 살았어 헌재가. 헌재가 기가 살았잖아. 왜 살았겠어? 아이고 5.18 자랑해주니까 좋네. 아 김대중 빨아주니까 좋네. 아 노무현 빨아주니까 좋네. 아 씨발 다 우리 편이구나. 막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현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윤석열 살리기로 올인하자. 올인하자. 윤석열 힘내라. 힘내라. 자 이제 5시가 됐습니다. 우리 청년 연사들 나오고 유튜브 연사들 나와서 발언할 텐데요. 노래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 빨갱이 이재명. 이거 뭐야? 가겠습니다. 노래 같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한 줄기 희망을 꿈꾸소. 우릴 지키는 그 길을 걸어 고난과 역경 모두
차가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누며 진실을 향한 그 외침은 우리의 가슴에 불꽃을 지펴 힘내라 윤석열 우리의 목소리 시련을 넘어 높이 날아오르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싸워라 당신의 뚜렷한 신념이 우리를 비춘다 영원히 함께할 우리의 길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모두를 영원히 하늘에 스치면 더 큰 희망이 이루어질 거야 힘내라 윤석열 우리의 목소리 시련을 넘어 높이 날아오르라 조국의 미래를 위해 싸워라 당신의 뚜렷한 신념이 우리를 비춘다 힘내라 윤석열 나를 보여 나를 보여 힘내라 윤석열 우리 모두 함께 영광의 순간을 손에 쥐자 빛나는 내일을 위해 나가자 당신의 길을 믿고 함께 나가리 자, 저희 청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사회자를 한번 모셨습니다. 요즘 아주 그냥 뜨고 있는 우리 배우죠. 우리 애국 배우 안세로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95년생 연기하고 음악 쓰는 배우 안세로라고 합니다. 네, 일단 이 자리에서 이제 사회를 보게 해주실 일단 그 신혜식 대표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10, 20, 30 계실까요? 소리 질러! 자, 우리 청년들이 역사적으로도 일어났을 때 항상 혁명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사회 우리가 한번 바꿔봅시다! 자, 청년 이제 행사 시작할 건데요. 자, 구호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자, 저기 헌재인 데까지 우리 다 들리게 해야 됩니다. 저기 방음벽 다 설치되어 있는 거 있죠? 저거 다 뚫어버립시다! 자, 외치겠습니다. Stop the st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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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크게 Stop the steer! Stop the steer! 문영배는 사퇴하라! 사퇴하라! 김희선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법계선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법정민은 사퇴하라! 사퇴하라! 헌재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헌재는 각성하라! 각성하라! 부정선거 수사하라! 수사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청년연사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청년한테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벌써 보기 좋네. 약간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한 신혜식 대표님 그리고 홍철기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과 정치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군인들이 지도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은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대중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으로 말하자면 무엇이겠습니까?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어떤 불법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그리고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언론사들의 조작들과 너무나도 똑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말을 퍼뜨리고 선동했습니다. 이거 누구랑 비슷합니까? 민주당 적 개새끼들입니다. 저들은 부정선거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진실을 감추고 조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며칠 전에 뉴스 기사를 살펴보니까 선관위 서버 교체를 도대체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서버를 까라고 강하게 요청하니까 모든 진실이 담겨져 있는 기존 서버를 감추고 새로운 걸로 교체해서 거짓 증언하려고 했습니까? 그리고 멀쩡한 건물을 도대체 왜 부수려고 하십니까? 민간인 출입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왜 아가리를 닫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서서 선관위 까자, 부정선거 수사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국민의힘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이 새끼들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한동훈, 오세훈, 권성동, 권영세, 홍준표 이자들이 오늘날의 을사오적입니다. 부정선거 수사하라! 국민의힘 각성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민주당 해체하라! 네, 두 번째는 돈 받은 군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돈을 받은 군인들은요, 대중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맞다. 보수의 탈을 쓰고 조기 대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를 박살내려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저 채널의 이쪽 개자식들 아닙니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너무 부족해서 절박한 마음인데 저 개자식들은 조기 대선을 언급하면서 지금 광화문에 모이고 이곳 헌재에 모이는 우리 애국 시민들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데 혼내줘야겠죠? 네. 조중동 절독하자! 똑똑하자! 절독하자! 똑똑하자! 당신들은 진정으로 대통령 석방을 원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조기 대선을 끼워주는 것이 아니라 조기 총선을 언급하고 부정선거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이리저리 말들이 참 많습니다. 뭐 좋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는 집회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말도 안 된다!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미친놈들!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대통령 석방을 원하고 부정선거의 수사를 바라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헌재 그리고 3월 1일에 광화문에 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뿌락지질 좀 그만하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곳으로 모여라. 3월 1일은 광화문으로 모여라. 뭐라!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쵸? 부활하셨죠? 예. 진실이 드러났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여기 우리나라까지 온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국가 세력의 범죄와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고 독재자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부정선거를 은폐하려 할수록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구호하고 끝내겠습니다. 싸우자! 승리하자!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자! 되찾자! 탄핵 무효! 탄핵 무효!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분께 박수 한번 주세요. 야,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추가 변론기일을 18일로 지정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거의 3달째 지금 아스팔트에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변론기일 우리가 목소리를 외치니까 지금 코너에 걸린 문영배가 다음 주 18일에 추가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겼다. 자, 그런데 이 치졸한 문영배 무슨 조건을 달았냐? 청구인 피청구인 각각 2시간씩만 더 주겠다? 에라이, 말이 안 되죠? 2시간 더 해서 됩니까? 우리가 오늘 저 끝까지 목소리를 높여서 문영배를 끝장냅시다! 자,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소리가 들리고 문영배가 쫄아서 도망갈 수 있게 함성 10초간 발사! 자, 너무 좋은 소식이죠? 네, 우리가 이긴다! 승리한다! 네,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자, 이제 계속 청년인사 이어가야겠죠? 청년들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더 많이 나와서 함께 싸웁시다! 네, 청년여사 이어가겠습니다. 청년한테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대통령님 인권위에서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권위까지 탄핵한답니다! 이건 무슨 뭔 정신 나간 행동입니까? 민주당 이 새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정신병원으로 쳐넣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을 정신병원으로 이재명을 구속하라! 문영배는 이쯤 되면 저 죽이고 싶어서 안달 날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오늘 병원 갔다가 인터넷으로 문영배에 대한 대학 고등학교 거기를 한번 파묘를 해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파묘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거기 문영배 모교 15회 동문 카페에서 음란물을 공유한 강찬석과 문영배에 대한 유착 관계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글의 작성자 박모 씨는 강찬석에게 노래와 글을 잘못 올리면 저작권법의 처벌을 받는다고 주의를 줬지만 이후에 나온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찬석이는 잡혀가도 경배가 풀어주겠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음란물을 누가 올렸습니까? 강찬석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문영배가 뭐라고 짓거렸습니까? 자신의 동문 카페에서 음란물을 테러한 해킹범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건 진짜 무슨 말도 안 되는 행동입니까? 맞습니다. 아까 제가 한 말 중에서 그게 해석하면 뭔지 아십니까? 강찬석이 경찰이 신고당해 구속 위기에 처해도 결국은 문영배가 다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런 놈들 대한민국에서 주방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방시켜라. 그 외에도 문영배는 법원 내부통신망으로 음란물을 시청하다 징계를 받은 전과도 있습니다. 이 새끼가 완전 변태 사이코 아닙니까? 헌법재판소는 해산하라! 정치 성향이 안 맞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억지 탄핵시키려는 정계선, 이미선, 이 새끼는 당장 헌법재판관에서 사퇴하라! 사퇴하라.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잘하죠? 여러분, 청년들 너무너무 잘하죠? 멋있죠? 자, 다음 청년도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조금만 앞으로 좀 당겨주세요. 네, 위험해서 그래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뉴스를 보다가 너무 화나가지고 이 상태로 집에 못 있겠다, 대통령 지키러 나와야겠다, 이 마음속에서 감정이 끌어올라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은 집에서 그 헌법재판소 대통령 변론 있잖아요, 마지막 변론, 그걸 보고 있었는데 저 야동 재판관, 음란물 재판관 문영배가 참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싸가지가. 윤석열 대통령님 변호사 중에서 그 여자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 알죠? 김계리 변호사. 그 변호사님이 윤석열 대통령 대신해가지고 그 국정원장 거짓말 친 사람 있잖아요, 홍장원. 자기 왼손잡이라고 해놓고 글씨 이러고 쓰는 미친놈 있잖아요. 그놈이 얘기한 거랑 국정원장 있잖아요, 그 국정원 차장 위에 있는 국정원장, 두 사람 얘기가 달라가지고 국정원 1차장을 증인으로 한 번 더 부르겠다라고 변호사가 얘기했는데 문영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문영배가 왜 자꾸 똑같은 얘기 또 하냐고, 평의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우리가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너는 얘기하지 말라고 입틀막을 이러고 해버렸어요, 대통령 변호사한테. 너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뭐 그냥 사람 말 듣지도 않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쌩 까고 무시하고 가버리는
가버리는 꼴을 제가 진짜 생방송으로 보고 있자니까 화가 나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다른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그 국정원 차장 말고 다른 증인이 있는데 다른 증인한테 대통령이 피청구인이잖아요. 그쵸? 피청구인. 그런데 대통령이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당사자잖아요. 사건의 당사자. 있죠? 대통령이 신문할 수도 있죠? 증인들. 맞습니다. 근데 문영배가 뭐라는 줄 알아요? 대통령이 옛날에 그 군인들의 상관 윗사람이었기 때문에 군인이 대통령의 눈을 마주치면 그 군인이 무서워가지고 증언을 제대로 못할까봐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군인이 대통령을 만나면 옛 상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보면 쫄아가지고 잘못된 증언을 할 우려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대통령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뭐 참모총장도 아니고 지금 군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앉아있는 것 뿐인데 무슨 대통령이 군인들한테 왜 압을 행사하고 무슨 압력을 행사해가지고 군인들의 증언이 달라진다는 소리입니까? 개소리 아니에요, 개소리! 그런데 문영배 재판관이 계속 이렇게 편파적으로 마치 탄핵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잡놈이죠, 그쵸? 잡놈이죠. 탄핵이라는 결론을 그냥 정해놓고서 그 무슨 폭주기관차 마냥 헌법재판소를 그 인민재판소, 개판재판소, 무법재판소로 만드는 꼬라지를 볼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리고 문영배 그 음란물 아동 청소년 보호법 위반 이거 탄핵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저 고등학생 중학생을 보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음란한 욕정을 품는 저 아동 선봉제자가 저 헌법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질서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로서 저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민주당 교육위원장 박구용이라는 사람이 또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저희 우파 2030 세대들은 못 배워 처먹었고 배우지 민주주의 훈련이 안 됐고 정신이 지체하랍니다. 저희 보고. 그래서 저희 2030을 고사시켜서 말려서 죽여버려야 된대요. 미친놈아. 그리고 거기 옆에 있던 다른 국회의원 있잖아요. 광주시 국회의원. 그 사람이 광주에서 우리 뭐 애국 시민들이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광주 집회에서 광장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우파를 보고 저 쓰레기장 가가지고 쓰레기 냄새나 맡으면서 집회하라고 그리고 비아냥거렸어요. 이거 사퇴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민주당은 우리 우파 시민들을 같은 국민이 아니라 그냥 제거해야 될 말라 죽이고 고사시키고 왕따시켜야 될 악의 세력으로 성과 악의 이분법으로 이 사회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는 자기들이야말로 악의 무리, 악의 소굴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청년을 비하하는 민주당은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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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 영상이었어요.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양 옆에 계신 분들 지금 여기 앞에 이제 자리가 좀 비어 있거든요. 네, 와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앉아주세요. 네, 들어와서 자리로 들어와서 앉아주세요. 네. 자, 우리 지금 좀 추우신가요? 아, 그래도 좀 몸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태극기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경광도 올려주시고요.